지난주 금요일 서울옥션과 갤럭시아 SM 같은 기업들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바로 다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STO, 이 ST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이 STO가 뭐길래 가만히 있던 주식들이 급등을 나타낸 건지, 앞으로 또 계속 갈 만한 이슈일지, 단기 테마성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Let's get it! 지난 19일에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교율 체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뭔가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 STO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TO가 뭔가? 바로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증권형 토큰 하니까 살짝 감이 오시죠? 이 STO는 일반적으로 실물과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혹은 금융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연동되어 있는 자산을 들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증권형 토큰을 들고 있으면 증권이 받는 규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STO가 뭔지 어렴풋이 감이 오시죠? 그럼 이 STO를 IPO 그리고 ICO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권인 IPO가 있고요. 그리고 ICO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코인으로 참여하는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상물을 보면 IPO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STO도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실물 자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ICO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추상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형태는 IPO 같은 경우에는 법정 통화를 통해서 구매를 하죠. 그리고 STO 같은 경우에는 법정 통화와 가상자산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IC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런칭 프로세스를 보면 IPO 같은 경우에는 IPO 전에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 당국의 승인도 필요하죠. STO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국가 금융감독의 승인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ICO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성공적인 마케팅만 있으면 됩니다.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IPO와 STO는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지만 ICO는 누가 이걸 발행했는지 불분명하죠. 그리고 비용을 보시면 IPO는 높은 비용이 필요하고요. ICO는 매우 낮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STO는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권리 같은 경우에도 ICO는 사실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는 그런 느낌밖에 없다면 STO는 연동자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마치 IPO와 ICO 사이에 STO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 STO의 장점은 뭘까요? 먼저 전통적인 증권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IPO 하는 것만 봐도 꽤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심사받고 또 청약자를 모집하고 그러고 나서 미달이 나면 또 준비해야 되고 인력도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STO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중개인의 개입도 줄어들고 배당, 공시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요. 이번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코인을 산다고 하면 선뜻 망설여지잖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모르니까 투자하기에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데 STO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이 존재를 하니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투자하기에 걱정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싼 실물 자산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죠. 이렇게 STO를 투자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짤 수 있겠죠? 또 공시나 불공정 거래 같은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규제 수준이 낮은 다른 코인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도 당연히 장점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서는 STO의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도 2022년에는 3천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6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큰 성장을 한다는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순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STO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증권성 판단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STO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 신청이랑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또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만 갖춘다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유통 규율 체계는 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초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STO 플랫폼과 블록체인 개발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카사, 비브릭, 테사, 펌블 같은 STO 플랫폼이 수혜를 입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증권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KB증권에서는 SKCNC와 증권형 토큰 플랫폼 개발 작업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키움증권도 영웅문에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도 두나무 기술을 이용해서 연내에 토큰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SK증권도 관련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해서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상자산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파일을 증권사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자본력이 큰 증권사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맞서기가 힘드니까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하게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STO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